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 1분 만에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운이 나쁜 하루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타입인가요? 한 학생이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시험지를 받아보았는데 겨우 C 플러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적해서 얼마 전 소개팅한 여성에게 애프터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는 읽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정말 멍청하고 매력도 없는 사람인가 봐.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적이야 남은 학기에 더 열심히 해서 올리면 돼. 그 여자는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은 부정적이고 다른 한 명은 긍정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불행에 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심각한 패배감과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부당한 노력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전하고 노력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능력은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업 준비 업무 미장 플러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장 플러스는 프랑스로서 everything in place 또는 to put in place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서비스를 하기 전에 고객들이 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고객에게 제공될 이러한 그 도구나 재료 등을 제자리에 그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제자리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미장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서비스 하는 물품이나 그 도구나 재료 등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충분하게 놓여 있고 놓여 있으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미장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장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백사이드에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사이드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둔 도구나 재료 등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함이라든지 뭐 시간이 더 걸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제 시간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는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직원들만 이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준비하는 곳을 우리가 백사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개시 준비에는 업장의 정리정돈과 고객용 소모품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급량의 서비스 기물과 당일 제공될 메뉴와 레시피를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 제공되는 뭐 메뉴뿐만이 아니라 그 소스라든지 뭐 드레싱 같은 이런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제공되는 메뉴와 제공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소스라든지 드레싱에 이런 그 재료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그 미리 숙지를 하고 있다가 고객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레시피까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좀 더 상세한 이러한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고객에게 좀 더 완전하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물어봤을 때 메뉴라든지 레시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이나 캡틴에 의한 최종 점검이 실시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지배인이나 캡틴에 의해서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서비스 업무는 그 예약 업무, 레스토랑에 이제 그 예약을 받아서 고객을 고객에게 편안하게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뭐 메뉴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예약을 받아서 정확하게 고객에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예약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영접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입구에 가면 지배인과 그 리셉션리스트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인과 리셉션리스트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인과 리셉셔니스트가 고객을 영접을 하고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예약을 했으면 예약된 자리에 안내를 하고요. 예약이 되지 않았으면 적당한 좌석을 선정을 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석 서비스를 실시를 하는데, 지배인이나 리셉셔니스트가 테이블을 안내를, 좌석을 안내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성, 그 다음에 뭐 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행 중에서 여성을 제일 먼저 착석 서비스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남성, 이런 순서로서 서비스 착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의 물품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옷이나 물품들은 그 로비에 클로크룸에서도 이제 보관이 가능이 한데,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레스토랑에서도 이제 보관이 뭐 큰 물품이 크지 않고 부담이 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중요품도 보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송 서비스를 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식음료 주문 요령은 고객이 착석을 하게 되면 환영 인사하고 난 뒤에 메뉴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 인사 후에 메뉴판을 제공을 하고, 고객이 그 메뉴를 받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객이 메뉴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메뉴를 제공하자마자 가서 주문을 받게 되면 고객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주문을 하고 메뉴를 제공을 하고 난 뒤에 5분에서 10분 정도 고객을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손짓을 해서 부르게 되면 바로 가서 메뉴를 주문을 하면 되지만, 부르지 않고 계속 메뉴를 보고 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계속 메뉴를 보고 있으면 가서 메뉴에 대해서 그 주문을 하실 건지 여쭈어 보고, 그게 메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메뉴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을 때는 메모지와 필기 도구를 준비를 해서 주문 내용을 정확하게 적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서에는 통일된 약자를 적고 추가적인 주문사항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마다 이렇게 추가적인 주문사항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먹지 말아야 될 뭐 이런 재료라든지 무엇을 추가해 달라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그 메뉴의 추가 주문 사항도 반드시 기록을 하게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15도 정도 숙이고 고객의 좌측에서 고객의 얼굴을 주시를 하면서 공손하게 주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받는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자, 남자, 그 다음에 호스테스, 호스트 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그 모임의 주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주최자가 예약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주최자 남자를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 주최자의 그 아내를 호스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최자를 제일 나중에 주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음식은 반드시 고객에게 인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대부분의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 음식을 주문을 했다라면 이것을 반드시 공지를 해드리고, 이거는 다른 고객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이렇게 여쭈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주문을 해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들이 이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같은 시간에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은 먹고 있는데 먹지 못하면 이제 실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 주문이 끝나고 나면 음료 리스트,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호텔 레스토랑에는 음식 메뉴 리스트와 음료 리스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공할 때도 따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 요리 주문이 끝나게 되면 음료 리스트를 제공을 해서 음식과 어울리는 주류나 음료 등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요리는 고객의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왼쪽에서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상 이렇게 고객의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왼쪽에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서비스를 할 때 오른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고객이 뭐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왼쪽에서 서비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상황이 그렇게 뭐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고객에게 실례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왼쪽에서 치우면 되는 것이고, 그 또 고객들이 뭐 이렇게 긴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연인끼리 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방해를 해서 꼭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배인은 각 테이블을 점검을 하면서 뭐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음식이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을 하면서 고객에게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잘못되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세심하게 항상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 풀코스 메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전 음료 아페리티프는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식전에 마시는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국이나 물을 한 숟갈
젓갈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식전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음료나 뭐 주류, 간단한 주류를 마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음료와 칵테일로 구성이 되고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음식이 제공되기 전에 식전 음료를 마시면서 주로 이제 가벼운 일행들과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전주로 주로 이제 이용되는 것은 버무스라든지 깜파리, 맨하튼, 마티니, 그리고 드라이 쉐리 이러한 등의 음료가 식전주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는 본 요리를 먹기 전에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요리고요. 그 다음에 침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소화를 돕도록 짠맛이나 신맛이 곁들여지고 계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메뉴, 그러니까 전체 요리의 메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리는 뭐 물론 양이 적게 서비스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 다 먹게 되면 배가 불러서 나중에 메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점이나 두 점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점에서 5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먹지 마시고 한 점이나 두 점 정도 이렇게 그냥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입을 헹구는 정도, 입에 이렇게 뭐 짠맛이나 신맛을 느끼는 정도로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같은 경우에는 육류나 생선의 뼈 조각들을 모아서 채소와 함께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우려낸 국물인 스톡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을 기초로 해서 각종 재료를 가미를 해서 끓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맑은 숲이 있고요. 진한 숲, 그 다음에 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숲은 콘소메 숲인데요. 그래서 주 재료가 스톡과 같으며 소, 닭, 생선, 자라고기 등에서 한 가지 재료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맑은 숲은 오뎅 국물처럼 이렇게 좀 맑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숲에 맑은 숲 같은 경우는 스푼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둥근 숲 그 스푼이 제공이 되고요. 진한 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렇게 좀 길쭉한 그 스푼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숯볼 같은 경우에도 맑은 숲은 이렇게 동그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물 집에서 먹는 국물 그릇 같은 이런 그릇에다가 손잡이가 한쪽이나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숲은 이 손잡이가 그 숯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들고 마셔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지만 손잡이를 들고 숯볼을 들어서 이렇게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진한 숲 같은 경우에는 숯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먹는 뭐 이렇게 좀 길쭉한 이러한 숯볼이 제공이 되죠. 아니면 뭐
동그란 이렇게 접시에 좀 파인 그릇이 있는 이런 그릇이 제공이 되는데 진한 수프는 스푼으로 떠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맛이 뭐 접시 정도 이렇게 볼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진한 수프는 이렇게 그 스푼으로 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한 수, 그래서 야채나 쌀, 밀가루, 생선, 육류 등을 주 재료로 해서 부용으로 만들어서 탁하고 농도가 진한 숲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크림숲 같이 이렇게 진한 숲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용이라고 하면 흰색 스톡을 기본으로 해서 고기 덩어리를 넣고 푹 삶은 국물을 천으로 걸러내고 그 위에 뜬 기름을 제거를 한 것을 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생선 요리는 육류 요리가 제공되기 전에 서비스 되기 때문에 양이 적게 서비스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메인 디시가 제공되기 전에 생선 요리가 제공이 되는데 양은 뭐 한 2점이나 3점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광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이런 그 생선 요리를 날 것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선 요리를 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를 먹고 나면 생선 입에서 생선의 비린맛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요리를 먹는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생선 비린맛이 나게 되면. 그래서 메인 요리를 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샤벳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샤벳도 양이 적은 양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 작게 떠서 이렇게 먹어서 입안에 그 샤벳 향이 퍼지도록 이렇게 굴리면서 그 비린내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요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메인 요리에는 육류나 가금류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등심, 안심, 등심, 그 다음에 뭐 안심 뭐 이런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오리 요리나 뭐 터키나 뭐 이런 그 닭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금류를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그 메인 요리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돼지, 가금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굽는 정도는 웰단으로 이제 요리가 되고요. 소스와 함께 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쇠고기의 분류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있는데요. 숫송아지는 어릴 때 거세를 해서 사육한 지 2년 반이나 3년 정도 된 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어린 암소는 2년 반이나 3년 정도 된 송아지를 낳지 않은 어린 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끼 송아지를 낳지 않은 암소가 굉장히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린 암소가 있고요. 어린 암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소는 한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은
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세한 황소는 성적으로 성숙한 뒤에 거세를 시킨 수컷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소는 거세하지 않은 수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크 종류를 보게 되면 텐드로인인데요. 텐드로인은 소의 등뼈 양쪽 밑에 붙어 있는 연한 안심 부위를 두껍게 4cm에서 5cm 정도 잘라서 굽는 최고급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샤토브리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 텐더로인 이야기인데, 텐더로인은 그 안시 잠깐만요. 텐더로인은 안심인데, 그 샤토브리앙 텐더로인 안에 있는 샤토브리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샤토브리앙은 그 소의 등뼈 양쪽 밑에 있는 안심 부위를 두껍게 잘라서 최고급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안심 중에서도 이제 그 샤토브리앙은 그 양이 얼마 되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비싼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샤토브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네도스라는 이제 스테이크가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된다라는 의미로 안심 부위의 중간 뒤쪽 부분에 스테이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슬로인 스테이크는 등심 스테이크인데, 이 그 슬로인 스테이크는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2세가 명명한 것으로서 등심 스테이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찰스 2세가. 그래서 스테이크를 그 왕이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하다가 보니까 왕이 주방장에게 이 고기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인에다가 그 남작 자귀를 붙여서 썰로인이라고 이렇게 스로인 스테이크가 됐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로인 스테이크는 굉장히 조금 이제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하지만 그 굉장히 맛있는 부분의 스테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하우스 스테이크는 숏로인 스테이크로서 안심과 뼈를 함께 자른 크기로서 크기가 큰 스테이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티본 스테이크는 안심과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스테이크로서 뼈가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뼈가 이쪽에 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뼈가 T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T본 스테이크입니다. T본 스테이크. 그래서 T본 스테이크는 뭐 안심과 등심이 같이 있어서 동시에 안심과 등심을 맛볼 수 있는 스테이크를 우리가 T본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랭크 스테이크인데요. 플랭크 스테이크는 소배 부위에 있는 스테이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기 스테이크 굽기, 우리가 그 고객 손님이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면 반드시 굽는 정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는 굽는 정도에 따라서 스테이크 맛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고기를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먹을 때도 보면 보통 이제 생고기에서 불판에 잠깐 그냥 뭐 겉에만 살짝 익게 양쪽으로 살짝 익혀서 먹으면 그때가 굉장히 맛있는 스테이크 소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어는 스테이크 속이 따뜻한 정도로만 겉부분만 살짝 익히는 정도로서 자르면 이제 육즙이 흐르도록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뭐 썰거나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피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피가 아니라 육즙입니다. 육즙. 그래서 육즙이 흐르도록 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어는 그 2, 3분 정도 풀에 2, 3분 정도 익히는 것을 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는 한 52도 정도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레어는 뭐 레어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서양인들은 레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육회를 많이 먹잖아요. 육회는 아예 불김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그냥 생고기를 잘라서 먹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스테이크는 일단 좀 두꺼우니까 한 끝에만 살짝 익혀서 2, 3분 정도 살짝 익혀서 양쪽으로 2, 3분 정도 살짝 익혀서 먹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어는 잘 먹지는 않지만 서양인들은 레어도 많이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레어는 레어보다 조금 더 익히게 돼서 미디엄보다 덜 익힌 것, 레어보다는 더 많이 익히고 미디엄보다는 좀 덜 익힌 스테이크로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익히고 내부 온도는 한 55도 정도 되는 스테이크입니다. 그 다음 미디엄은 고기를 자르면 붉은색이 되어야 되고요. 조리 시간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래서 고기 스테이크가 스테이크에서 한 반 정도 익힌 거 끝에에서 한 반 정도 익힌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는 익고 안에는 스테이크 안쪽에는 조금 이제 뭐 익지 않은 이러한 스테이크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스테이크 일반적으로 미디엄 상태에서 먹는 고기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그 튀김을 먹을 때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한 이런 느낌처럼 스테이크에도 이렇게 미디엄은 겉에는 익고 안에는 좀 익지 않은 이러한 스테이크를 먹으면 안에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밖에는 조금 이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디엄 웰던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자르면 가운데 부분에는 약간 붉은색이 되어야 되고요. 한 조리 시간은 8분에서 9분 정도,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한 65도씨 정도. 그래서 미디엄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고, 웰던은 너무 이제 익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이 이제 미디엄 웰던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으로 하면 좀 미디엄보다 좀 더 익고 웰던보다는 조금 덜 익은 이러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웰던은 고기 속까지 완전히 익힌 것이고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70도 정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웰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기가 질기게 됩니다. 질긴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가 소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익어버리면
오래 익히면 익힐수록 고기가 육즙이 없어지게 되면서 육즙이 없어지게 되면서 고기가 질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웰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미디엄 정도로 드시면 아주 소고기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샐러드는 보통 메인 요리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거의 동시에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거의 동시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마다 다르지만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메인 요리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오던 후에 나오던 스테이크와 같이 동시에 먹으면 고기와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메인 요리와 샐러드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는 식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글라스류를 물과 와인이나 이런 샴페인 이러한 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물을 치운 뒤에 디저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시 다른 기물들이 있으면 고기 접시라든지 빵 접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테이블이 지저분해 보이고 또 디저트를 먹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물 물과 와인잔 이러한 것들을 그만두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제거한 뒤에 디저트를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나 홍차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나 이런 홍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 80에서 83도씨에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맛이 있고 좋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80에서 83도씨를 유지하도록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웨어 종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는 식사에 필요한 집기나 기물 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테이블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실버웨어, 차이나웨어, 글라스웨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웨어는 우리 은기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스틸로 만든 쇠로 만든 것에 은으로 도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프나 포크나 스푼이나 이렇게 해서 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금도금 한 것도 있고요. 주로 이제 은색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는 금으로 도금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할 때는 은도금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손금이나 때가 묻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사용을 하는 나이프나 포크나 이 스푼 등에 이런 직원들이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곳에 이제 지문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문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 이런 데 이제 지문이 묻으면 바로 표시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좀 고객이 불쾌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금이 벗겨지거나 손금이나 때가 묻었는지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서
그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실버웨어를 취급을 할 때는 손잡이, 여기 있는 손잡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직원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5성급에서 이런 그 실버웨어를 다룰 때는 그 냅킨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냅킨에다가 싸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세팅을 할 때에도 냅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문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닦아서 세팅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웨어는 도자기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나웨어는 도자기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자기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물 중에 하나고요.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류는 한번 취급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뭐 파손이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빨이 나간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파손이 씻을 때라든지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릇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파손이 간 부분을 모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때가 묻었는지, 그 다음에 손금이 묻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해서 세팅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이나웨어는 호텔 식음료에서 쓰는 기물 중에서 가장 비싼, 물론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기물 중에서 가장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시 하나도, 물론 국산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은데, 해외에서 레스토랑마다 또 다르지만 해외에서 이제 비싼 이러한 제품 접시를, 차이나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수입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수입을 해서 쓰게 되면 이 하나의 접시 하나에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제품이 이제 차이나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되는 기물 중에서도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거미감 기물들 곧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거미감 기물들을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싼 제품이지만 이 비싸다고 해서 그걸 아깝다고 다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거미간 기물들은 반드시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플레이트는 쇼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 플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으면 포크가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나이프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 쇼 플레이트는 풀코스를 서비스를 할 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그 쇼플레이트는 도자기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스틸로 제작이 되었는데, 아주 화려한 무늬로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메인 접시보다, 메인 접시가 뭐 이 정도 되면 쇼 플레이트는 이 정도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접시가 제공이 되죠.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까지,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 쇼 플레이트 위에 이제 음식을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메인 접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메인 디시가 나오면 쇼 플레이트를 빼고 그 자리에 메인 접시를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는 그 접시가 쇼 플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숯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플레이트, 비비 플레이트는 빵 접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비는 브랜드 앤 버터를 줄여서 비비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빵 접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라스웨어는 글라스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리로 된 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나 손금이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파손된 부분은 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류를 잡을 때는 스템, 줄기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라스가 있으면 이 위쪽 부분은 절대 손이 가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의 손이 가서는 안 되고요. 직원들이 이제 호텔리어들이 이렇게 서비스 직원들이 운반을 하거나 세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스템이죠. 이걸 스템이라고 나무 줄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잡고 서비스를 하고 세팅도 하고, 이렇게 고객이 나가서 치울 때도 여기 이쪽 부분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무조건 스템, 줄기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 실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